쇼! 달슨의 라이브! 아니 토트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거의 이제 많은 선수들에게 거절을 당하다가 거절을 예, 했었던 토트넘인데 하다가 갑자기 음. 이적 소식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입 러쉬 그렇죠. 물론 아직 다 뭐 던딜이 된 건까지는 아닌데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막 선수 리스트업이 막 올라오니까 약간 어색해요. 그렇죠. 그리고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름값 있는 기자들이나 매체에서 그쵸. 네. 더선이 저기 해리케인 맨시티 간다고 맨시티 간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쉽지 않은데.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적 시장이 이렇게 한참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레비는 절대 결단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레비가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마지막 날이나. 그냥 더 써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영입하는. 그러니까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이미 쭉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선수가 로메로 센터백 그리고 골리니는 이름 자체가 골키퍼야. 그렇죠. 골리니 그리고 브라이언 힐. 골리니가 뭡니까? 좀 발음을 너무 골리니 정도는 힐 윙어 이 세 명의 선수가 영입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되게 유력 매체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메로. 네.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의 센터백이고 이번에 이제 코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코파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고 우승 멤버. 네. 일단 지난 시즌 세리에가 선정한 베스트 수비수입니다. 네. 원래 유벤투스 소속인데.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이제 로메로를 영입을 했는데 로메로가 오니까 보누치, 키엘리니, 더리우트, 뭐 데미랄 이렇게 쟁쟁한 수비수들이 있어서 유벤투스가 이적 조건을 좀 붙여서 의무 이적 조건을 붙여서 아탈란타로 임대를 보냈죠. 그렇죠. 근데 아탈란타가 몇 경기 써보더니 괜찮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메로를 좀 데려오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준대요? 지금 개인 합의에 거의 뭐 근접했다라는 소식들이 뭐 디마르지오나 뭐 이런 유력한 기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계약 기간이나 이적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5년 그리고 보너스 1년 해서 한 6년 정도 옵션까지 달아서 6년 정도 지금 98년생이니까 20만으로 3살인데 네. 굉장히 길게 계약하네. 그리고 이적료는 한 5,500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대략 한 800억 안팎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 뭐 750억, 740억부터 한 810억 이 사이에 좀 영입이 될 거다. 그리고 토트넘도 그만큼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의사는 있는데 저기 있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찔러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야, 그러면은 아탈란타는 약간 남는 장사 같은 느낌도 그쵸. 있겠다. 아탈란타가 이 유벤투스에서 뭐 임대료까지 다 합해서 영입한 금액이 27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판매하는 금액이 한 뭐 거의 800억 되니까 한 시즌 만에 한 600억 버는 거죠. 장사를 잘하는 팀입니다. 원래. 그죠? 네, 아탈란타 좋네. 장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토트넘 이렇게 장사했던 팀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계속 이적료를 지출하는 팀이 되고 있어요. 네. 수비범위 넓고 앞에 나와서 약간 좀 끊는 스타일이고. 일단 이 아탈란타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봤지만 보통 로메로가 아탈란타에서 3백에 이제 정 가운데 중앙 수비수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 중앙 수비수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도 좀 커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탈란타의 특징이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오버래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 공간들을 로메로가 다 커버해줬어요. 지난 시즌에. 네네네. 그러면서 정말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세리에 베스트 수비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네. 이게 그쵸. 지난 시즌 로메로의 히트맵입니다. 네. 사실 엄청 높죠. 이게 사실 중앙 수비수가 보여주기에는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좀 내가 봐도 좀 심한데 물론 이거는 이제 아탈란타라고 하는 팀의 스타일도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쵸. 로메로의 스타일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발이 좋아서 수비 앞으로 나가가지고 끊어내는 거, 커팅하는 거 상당히 잘하고. 그래서 일단 인터셉트 횟수만 봐도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96개. 수비수 중에 가장 많은. 96개나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전방으로 좀 높게 올라가서 이제 수비 뒷공간이 넓은데 그 공간을 빠르게 예측해서 볼을 끊어내는 역할을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선수가 3백에서 아틀란타에서는 이제 3백에서 뛰었으니까 누누 감독이 또 3백을 좀 자주 사용하는 감독이잖아요. 물론 지금 프리시즌 때 보니까 일단 포백. 그렇죠. 그리고 네. 포백을 써도 이제 조금은 더 주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도 나오고. 좀 포백을 사용해도 이제 변형 3백을 사용할 그렇죠, 것이다. 그거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좀 전술이 구성되면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적응하기도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파라티치 단장에 좀 힘도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쪽이니까. 파라티치의 좀 선택이 좀 강하죠. 로메로의 선택은. 그리고 이 로메로가 발밑이 좋은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이 아탈란타에서도 굉장히 아탈란타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네. 좀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볼을 좀 배급하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로메로가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업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러면 산체스하고 다이언 어떻게 합니까? 뭐 정리가 되겠죠. 100%라고 하는 기준 놓고 봤을 땐 그래서 던딜이 될 확률 몇 %로 봅니까? 일단 거의 8-90% 되지 않나? 지금 흐름으로 보면 던딜 가능성이 8-90%까지 된다. 네. 이 로메로와 같은 팀인 골리니 선수. 왜 자꾸 골리니? 잠깐, 의도하신 거죠? 아니야. 골리니는 이제 로메로보다 더 지금 협상이 진전된 상태예요. 일단 로메로의 이제 이적설이 나기 전부터 골리니는 좀 이적이 유력하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골리니는 거의 영입이 완료됐고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 예. 뭐 했어요.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다라는 소식이 좀 굉장히 유력합니다. 디마르지오에서 나왔고. 네. 그래서 임대로 한 27억, 200만 유로 정도를 내고 영입을 한 이후에 의무 이적 조항이 시즌 20경기를 출전하면 의무 이적을 하도록. 약간 옵션 계약이군요. 그쵸. 임대했다가 어느 정도 이상 출전하면 완전 이적하면서 또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 이적료는 1,700만 유로, 23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총 합하면 이제 뭐 한 250억 정도 되겠죠. 250억 정도 다 합쳐서. 그 정도 하려고 한다. 네. 이 골리니의 지난 시즌 좀 성적을 살펴보면 골리니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는 조금 부진했어요. 일단 부상의 여파도 좀 있었고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경기도 좀 꽤 되고 한 4-5경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무쏘라는 골키퍼를 영입을 했어요. 우디네스의 주전. 그렇죠. 우디네스에서 영입을 하면서 골리니를 내보내자 하면서 이 골리니의 이적료가 거의 무쏘의 이적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탈란타가 장사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네. 파는 것도 잘하고. 아니 근데 이 골리니가 그 맨유 유스에 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피오렌티나에 있다가 그때 약간 욕 먹으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맨유에, 물론 거기서 뭐 A팀 1군에 데뷔는 못했지만 있다가, 그러니까 빌라도 있었고 잉글랜드 무대를 경험을 했던 선수잖아요. 분명히 재능이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엔 좀 부진했지만 그 지지난 시즌 엄청난 좀 활약을 보여주면서 국가대표팀에도 데뷔를 한 상태입니다. 만치니 감독의 눈에 띄어서 국가대표팀에서도 좀 데뷔를 했어요. 이 선수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게 궁금해요. 가장 큰 이 골리니의 강점, 특징 뭘까요? 강점은 커버 범위가 넓다. 넓게 커버한다. 일단 아탈란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수비수의 좀 커버 범위도 넓지만 골키퍼의 커버 범위도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골리니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한번 찾아봤더니 확실히 골대 앞에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높은 팀들은 이만큼 벌어져 있는 공간을 골키퍼가 어쨌든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골리니가 그런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아탈란타에서 좀 발밑도 좋은 골키퍼를 원하기 때문에 발밑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요거는 요리스가 못 갖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누누 감독의 좀 축구에서 이 롱패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습할 때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롱패스가 누누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요리스가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요리스의 좀 문제점이 반사신경은 정말 좋은데 안정감도 정말 좋은데 킥이 너무 좋지 않다. 세모발. 나 킥 찰 때 보면 말도 안 되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터치라인으로 다 빠져 그러면 진짜 막. 그래서 이제 골리니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2019-2020 시즌 지지난 시즌이네요. 네. 세리에에서 세 번째로 롱패스 성공 횟수가 많은 골키퍼예요. 이거 완전 이게 세모발과는 대척점에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밑이 좋은 골키퍼 여기다가 이제 선방 능력까지 더해지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리그 내에서도 각광을 받았던 골키퍼고 골리니를 영입하면서 토트넘이 좀 기대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리스의 계약 기간이 다음 시즌까지입니다. 2022년. 나이도 있는 데다가. 네. 나이도 지금 86년생이니까 만으로 34살. 예. 1년 남았는데 요리스의 나이가 좀 지금 찬 상태라서 골리니를 영입하면서 골리니와 요리스를 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버랩 되는 느낌. 네. 골리니의 던딜 가능성. 골리니는 한 95%. 오? 더 높다. 네. 골리니가 더 유력하죠. 로메로보다. 좋습니다. 네. 힐. 네. 브라이언 힐. 이 선수가 굉장히 지금 어린 선수인데 이 에이바르가 강등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에이바르에서 에이스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비야인데 에이바르로 임대 가가지고 엄청 잘했잖아요. 엄청 잘해서 지금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유망주 중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도 나왔고. 그래서 이 세비야가 브라이언 힐을 이렇게 쉽게 판다고? 라는 반응들이 일단 외신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굴 껴주잖아요. 라멜라. 라멜라랑 바꾼다고? 이걸 세비야가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비야한테 불리한 협상이 아니냐. 너무 이 리그 내 이 수익금 유망주를 너무 쉽게 보내주는 것 아니냐. 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브라이언 힐이 토트넘 행에 임박했다. 라는 기사가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 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노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면서 이제 계약 조건을 보니까 2,500만 유로 이적료는 그래서 하나로 치면 340억 정도고 여기에 보너스 금액이 좀 포함될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라멜라까지. 그래 라멜라 1대1은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보너스까지 하면 대충 그러면 400억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아마 그 정도 되겠죠. 340억 플러스 약간의 보너스니까. 근데 뭐 선수 간의 합의 또 뭐 구단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직 없다. 아직 협상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딜이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네. 일단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친 게 에이바르에서 이 선수가 없으면 공격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선수고 왼발잡이인데 드리블 진짜 잘 치던데. 맞습니다. 왼발 이렇게 딱 정난 드리블 쳐가지고. 이 선수의 이 드리블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드리블이 굉장히 독특해요. 또 이 선수가 제가 생각하는 좀 과거의 선수 이 선수를 보면서 연상되는 선수는 긱스. 왼발 잘 쓰고 맞다 그렇죠. 이렇게 접고 이 왼발 잘 쓰면 이게 보통 요즘에는 이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윙어들이 많잖아요. 윙포워드들이 많은데 브라이언 힐은 왼쪽에서도 잘 뛰고 하면서 왼발잡인데 이 긱스가 또 측면에서만 뛰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측면에서 뛰면서 좀 왼발로 또 접고 들어오고 이런 중앙으로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왼발을 잘 쓰는 이런 플레이들이 긱스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러니까요. 지난 시즌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얘기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줄어 뛰면서도 오른쪽도 뛸 수 있고 저러면서도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 굉장히 그 전초론적인 느낌이고 이 선수는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요. 왼쪽 오른쪽 다 뛸 때 활약도가 거의 비슷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브라이언 힐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드리블 아까 얘기했는데 드리블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은 선수 아니에요? 이게 라리가에서 일단 드리블 왕은 메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2위가 캄파냐였는데 3위가 브라이언 힐이었습니다. 3위. 그래서 라리가 전체에서. 그렇죠. 그래서 경기당 4.3회. 성공 횟수가 시도 횟수. 일단 많은 거예요. 일단 많이 시도하고 또 성공 횟수도 이게 그만큼 많아요. 근데 이런 선수를 왜 세비야가 토트넘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비야가 노리고 있는 선수가 게데스가 있는데 게데스를 노리는데 좀 이적료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비야에서 지금 브라이언 힐이 뛸 자리가 좀 사실은 없거든요. 그치. 세비야가 고메스도 있고 뭐 오캄퍼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뛸 자리가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브라이언 힐을 다시 임대를 보내느니 또 브라이언 힐도 임대를 지금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좀 단점이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호리호리하고 실제로 이제 경기를 봐도 좀 픽픽 쓰러진 장면도 좀 많아요. 사실 드리블 하다가. 프리미어리그는 픽픽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선수가 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손흥민 케인이 그대로 남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브라이언 힐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왼쪽 오른쪽에서 활약도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면 브라이언 힐은 오른쪽에서 뛰면 된다. 그런데다가 치다를 하는 선수가 아니고 접고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 케인이 약간 살짝 내려와서 빠져서 플레이하는 것도 잘하니까 맞습니다. 연결해서 조합 플레이도 잘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도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자주 빠져주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이제 잘하는 오른쪽 풀백이 있죠. 도어티. 도어티가 중앙으로 자주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도어티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브라이언 힐이 측면으로 빠져주는 이런 플레이도 좀 연상이 가능하고. 그 측면 쪽에서의 컨비네이션도 괜찮네. 그렇죠. 아니면은 왼쪽에 힐을 갖다 놓으면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속도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누누의 어떤 카운터에 쓸 수도 있고. 그럼 몇 가지가 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브라이언 힐도 사실은 일단 지금 현재 이적료도 사실은 상당하지만 미래의 좀 가치가 좀 굉장한 선수라서.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파라티시 단장을 좀 영입한 이후에 이런 좀 좋은 유망주들을 정말 컨택하는 이런 빈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난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봐. 데려오면 남는 장사지. 자, 100%로 놓고 봤을 때 역시 던들 가능성. 이건 한 60? 힐은 아직은 좀 모른다. 네, 아직 뭐 구단과도 좀 합의가 안 됐고 선수와 구단 간에도 좀 합의가 안 된 상태라서. 그리고 또 세비야가 아주 이적을 좀 검토하다가 정신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라멜라 이러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아니 지금 게데스한테 꽂혀서 오케이. 게데스 영입하려고 좀 이적작을 만들어야지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미아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 아직 로메로가 오면서 도미아스의 영입이 좀 엎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도미아스 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좀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도미아스, 뭐 로메로까지 영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싹 바꾸는 거네. 네, 알데르베르트도 좀 팀을 나가고 싶어한다. 조금 폼이 떨어졌어. 는 기사도 있고 사실 좀 나이도 좀 찼고 또 산체스와 다이어도 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 누누 감독이 4백, 3백 여러 전형을 좀 사용하려면 중앙 수비수가 일단은 한두 명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로메로의 딜에 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네.